안녕하세요. 홍영표의 진실 토크, 진실만을 말씀드리는 홍영표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은 여러분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게 사회주의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다금지법은 못난 정치가 한국 경제에 보낸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공유경제가 만개했는데 우리나라는 있는 싹마저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우버나 그랩에 비하면 별 혁신도 아닙니다. 첩첩산중 규제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찾아내 그나마 가능했던 것이 타다 서비스였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애들 장난 같은 서비스인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 맞습니까? 중국에서는 설립 7년 된 신생기업이 차량 공유 산업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4억여 명이 하루 3천만 건씩 이용하는 중국인의 발이 됐습니다. 중국이라고 왜 택시업계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권인 중국 공산당 정부는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이유로 혁신을 회방하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해는커녕 있는 규제 다 면제해주고 국영 펀드 돈까지 대줬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 중국은 키우고 한국은 싹을 잘라버립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이렇게 시장 친화적인데 자본주의 한국은 기업과 혁신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기막힌 역설입니다. 한국 중고교생이 중국보다 공부를 못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5에서 12에 그친 반면 중국이 모든 영역에서 1위를 싹쓸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머리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한국인의 지능이 세계 최고임은 공인된 사실입니다. 2004년 영국 핀란드 교수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지능지수는 평균 106입니다.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인의 두뇌 경쟁력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중국인의 평균 IQ는 100에 불과했습니다. 두뇌는 우리보다 뒤처지는데 공부는 잘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탓입니다. 중국은 중고등학교도 입시를 치를 만큼 치열한 경쟁을 시키고 엘리트 교육에 주력합니다. 반면 한국의 공교육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공부를 덜 시킬지 연구하는 평등의 실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육 현장을 장악한 좌파 교육감들이 무시험, 탈경쟁 이런 것들을 내세우며 학습 부진아들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경쟁과 수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본주의 한국이 평등지상주의에 빠져서 하향 평준화된 인재를 찍어내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 사회주의고 자본주의입니까? 이게 어디 사회주의 아니고 자본주의입니까? 이제 한국은 더 중국보다 사회주의 같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원격 진료, 유전자 조작, 빅데이터, 숙박 공유 이런 것들 다 중국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혁신 기술을 개발한 기업인들이 규제에 좌절해서 중국으로 떠났다는 식의 얘기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가에는 창업 카페가 즐비한 스타트업의 천국인데 서울대 주변에는 고시촌이 진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백만장자의 꿈을 키우고 한국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에 청춘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라는 정부 정책과 규제가 이런 지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란 국가가 개입해서 분배,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이념 체계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은 국가 주도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 52시간제를 강제로 하게 해서 개인의 더 일할 자유를 막아버렸습니다. 과도한 최저임금을 강요해서 덜 받아도 일하려고 하는 개개인의 욕구를 짓밟아버렸고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 생활 영역까지 일일이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부터가 사회주의적 발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5천만 명 국민의 삶은 다 제각각일 텐데 정부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은 기회의 공정을 넘어 결과의 평등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성과급 폐지, 이익공유제, 자사고 폐지, 특목고 폐지,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이렇게 시장 가격에 손대는 일이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껏 이 정권에 책임 있는 어떤 사람이 경제적 자유나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자유와 시장의 영역을 줄이고 그 자리를 국가가 채워넣겠다는 아주 나쁜 발상입니다. 사회주의의 이상은 달콤하지만 실현할 수 없는 사기금이 역사적으로 판명이 이미 났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는 국가 주도의 계획, 그러한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미의 좌파 포퓰리즘 역시 경제 파탄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다 죽은 사회주의를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포퓰리즘의 탈을 쓰고 부활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색깔 논쟁이나 이념 시비가 결코 아닙니다.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실전적인 문제입니다. 정치마저 사회주의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586 좌파 정권들이 집권한 이 문재인 정부는 아주 공수처에 사활을 걸고 베낄 게 없어서 사회주의 중국의 감찰위원회를 본뜬 정권 직속의 사정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개혁한다면서 검찰 권력보다 더 센 공수처를, 그것도 야당과 합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일당 독재 아닙니까? 사회주의 일당 독재처럼 권력의 충견을 법제화하겠다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장기 집권에 유리하게 선거법 제도를 뜯어 고쳐버리고 낙하산 코드 인사를 통해서 곳곳에 좌파 사람들을 심어놨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울산시장 선거에처럼 정권의 개입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곳곳을 사회주의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좌파 집권의 영구화, 제도화로 이어지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그 끝이 어딘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끝은 몰락입니다. 그 끝은 자유민주주의의 쇠퇴이고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